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투에게서 리스닝 파트를 강의하고 있는 이루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1월 데뷔 특강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미 신토익이 시행된 지가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총 10번의 토익 시험이 있었고요. 뉴토익에 이어 신토익도 꾸준히 응시를 해오면서 데이터를 쌓아왔고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한 지식들을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토익 시험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것들은 파트 2죠. 이 신토익으로 변경되면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찾아가고 있는 파트 2, 그리고 파트 3, 신토익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난 파트들입니다. 이 두 개의 파트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트 2 먼저 같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파트 2 기본 전략적인 부분을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파트 2는 요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건 우회적인 응답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존 30문제씩 나올 때도 우회적인 응답들이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25문제로 줄어들면서 굉장히 우회적인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회적인 응답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진 스킬들이 있는데 그런 스킬들이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회적인 응답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같이 한번 알아가겠습니다. 우회적인 응답이 뭔지 먼저 좀 알아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Question: Do you think we should take a picture now or after lunch?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을까요? 아니면 점심 먹고 찍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답변은 아주 전형적인 거겠죠. A. I think it's better to take it now. 그러니까 or 앞부분에 있는 now를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죠. No one will be here after lunch. After lunch를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앞부분에 No one will be here after lunch. 아무도 런치 이후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걸 선택하는 건 아니죠. 점심 먹고 나면 아무도 없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찍읍시다. 이런 뉘앙스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사실 들어야 풀 수 있는 우회적인 응답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7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let's wrap up the class early today. wrap up the class의 wrap up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를 끝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That's a great idea. 아주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런 거는요. I will post it on the bulletin boar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수업을 좀 일찍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구나. 그럼 제가 그 정보를 블래튼 보드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 또한 우회적인 응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잘 잡는 최고의 방법은 당연히 리스닝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리스닝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따가 이 파트 2 말미에 어떻게 리뷰를 잘해서 내가 파트 2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은 통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들이 있죠. 그 스킬들 중에서 보통 한 대표적으로 5개의 스킬을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중에 기존 토익에서 제일 많이 통했던 게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이고요. 여전히 이 스킬은 신유형에서도 많이 통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Isn't this Jane's car? 이거 제인 차지? 이렇게 묻고 있는 데서 이런 답변. I'll push the cart. 이런 거예요. 그럼 질문에 나온 단어에 car이 있고 선택지에 cart가 있죠. 발음적으로 유사하죠. 이런 것들은 오답이다.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은 잘 통한다라는 거죠.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오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I'll open a new account tomorrow. 새로운 계좌를 내일 오픈하겠다. open an account라고 하는 것이 계좌를 트다라는 표현입니다. 내일 새로운 계좌를 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답은 오답이에요. 오답인데 유사한 발음으로 오답을 끌고 오는 거예요. The accounting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at.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상 당연히 답이 안 되죠. 회계부서가 그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답이긴 한데 질문에 account가 나왔고 선택지에 accounting이 나왔으니까 발음적으로 유사하죠. 이런 걸 단어의 일부를 활용한 오답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오답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면 속어 처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파트 2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물론 실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험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죠.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오답을 버리는 거예요. 오답을 버려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시면 혹은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문제집에 mark your answer on your answer shee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마킹지를 이렇게 끌고 오는 이렇게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걸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mark your answer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한 건데 자. 기본적으로 파트 1은 여러분들께서 뭔가 밑줄을 긋거나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죠.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할 때 사진 밑에 밑줄을 4개 꺼서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지만 파트 2는 그렇지 않거든요. Number 11, why is your car in the repair shop? A,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최대한 활용하는 건데 그중에 대표적인 활용법이 mark your answer를 여러분들이 A, B, C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택지는 3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바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B, C. 그러면 C가 정답이 되겠죠? 바로 마킹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A, B, B를 들었는데 이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애매해요. 그럴 때는 O나 X를 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딱 해놓는 거죠. 그리고 C를 들었더니 C가 오답이면 그래도 B가 답의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어법으로 풀어가는 거. 8번 특히 삼각형을 보시면은 우리가 속어법이라는 것을 쓰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왜? 그렇잖아요. 삼각형이 그래도 X보다는 답의 확률이 높으니까. 물론 우리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면 더 알려주시면 좋겠지만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속어에 놓으시고 남은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해가는 과정. 그 또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속어법이 100% 먹히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도 있거든요. A, 넌 답이 아니구나. B, 너도 답이 아니네. C, 너도 답이 아니냐? 그럼 뭐야 정답 D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속어법을 쓰시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끼리 문제를 좀 풀어보고 올 텐데요. 오늘은 딱 중요한 7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빈종이 있으시죠? 빈종이에 이렇게 21번부터 쭉 번호를 30번까지인데 중간에 24번이 비어 있거든요. 이렇게 번호 좀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MYA 이거는 mark your answer 아까 보신 거 그 부분이고 A, B, C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들으면서 아까 배운 그 속어법을 한번 써보는 거죠. A, B, C 그러면 바로 C 이런 식으로 해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 하면 안 돼. 그러지 마시고요.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마치 마킹지인 느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7개 딱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먼저 출발하고 오겠습니다. Number 21. When will the presentation slides be finished? A. They're for Mr. Harrison. B. On the proposed renovations. C. I'll bring them to you this afternoon. Number 22. Will the firm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A. That's a firm offer. B. Yes, but not as many as last year. C. It's higher than ever. Number 23.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A. I'll lend you my notes. B. It's expected to finish early. C. There's seating for about 25.
Number 25. Would you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A. I'm looking forward to it. B. The musicians are visiting from Moscow. C. The sound's usually better in the back. Number 28. Could you check these budget calculations for me? A. No, I haven't. B. All right, put them on my desk. C. The quarterly sales figures. Number 29. I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A. It hasn't been officially announced yet. B. That's wonderful news. C. In the administration office. Number 30. That speech was difficult to follow, wasn't it? A. It was quite technical. B. You'll be the first speaker. C. Okay, I'll follow you. 잘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제가 화면에 정답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C, 22번 B, 23번 A, 25번 C, 28번 B, 29번 A, 30번 A가 되겠습니다. 다 맞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조금 틀리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문제들을 쭉 풀이해가면서 맞으신 분들도 집중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추가 포인트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 아시겠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랑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잘 듣는데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 거예요. 왜냐하면 파트 2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질문과의 싸움인가요? 선택지와의 싸움인가요? 그렇죠. 질문과의 싸움이에요. 질문을 잘 들으시면 선택지를 들으면서 답을 찾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아예 못 듣고 선택지만을 듣고 답을 잡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질문을 잘 들어도 선택지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질문을 잘 잡아놓으면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잘 잡아가는데 포커스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들으면서 영문을 영문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Number 21. When will the presentation slides be finished? A. 보통은 A 나오고 A 선택지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바꾸시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단 when으로 시작하는 when 의문사 의문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갑니다. 한 번 더. When will the presentation slides be finished? 그래서 언제 중간에 뭐가 끝날 것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뭔지는 잘 못 들어도 when will something be finished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presentation slides가 끝날 것인가 when will something be finished는 언제 뭐뭐가 끝날 건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프로젝트 언제 끝내실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When will the project be finish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중간에 뭐만 집어넣으면 그게 언제 끝나나 이런 뜻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많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랑 동일한 질문이 시험치로 갔을 때 시험치로 가시면 나오는 경우는 잘 없겠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만 바꿔서는 충분히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패턴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 차곡차곡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제 끝나나 라고 묻고 있는데 저게 무슨 질문이냐면 presentation slides는 여러분들 왜 그 presentation 할 때 기본적으로 presentation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띄워서 presentation을 진행을 하겠죠. 그 PPT를 언제 끝낼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ill the presentation slides be finished? A. They're for Mr. Harrison. B. On the proposed renovations. C. I'll bring them to you this afternoon.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C 가주셔야 되겠죠. When will the presentation slides be finished? 언제 끝날 거예요? I'll bring them to you this afternoon. 제가 오늘 아침에 bring them to you. 오늘 오후에 bring them to you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A부터 한번 소거를 해볼게요. 오늘 가져다 드릴게요는 정답이 되는 거고. They're for Mr. Harrison. 자, for Mr. Harrison, Mr. Harrison을 위한 것이 되려면 질문이 시작이 후여야 되겠죠. Who are these for? 이렇게 나와요. They're for Mr. Harrison. 이건 누구 위한 건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B 한번 보시면은 B는 On the proposed renovations. 여기 나오는 on the proposed renovation. on은 뭐뭐에 관하여 about the proposed renovation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e presentation about? 이렇게 나와요. On the proposed renovations. 이렇게 되겠죠. 제한된 renovation에 관한 것이다. renovation은 보수공사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바로 넘어갑니다.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Number 22. Will the firm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A. will 조동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동사가 hire, 고용하다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Will the firm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그러니까 firm이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이번 summer에 intern을 고용할 것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hire 고용하다는 뜻이고요. 토익에 나오는 동의어들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 두 개 더 추가로 정리합니다. hire, recruit, employ가 되겠죠. 갑니다. 시작. hire, recruit, employ. 한 번 더 가볼까요? hire, recruit, employ입니다. 이거는 employee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employ입니다. 해볼까요? employ. 그렇게 발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서머에 인턴을 고용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한번 잡아볼까요? Will the firm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A. That's a firm offer. B. Yes, but not as many as last year. C. It's higher than ever. 정답은요? 정답은 B 가셔야겠죠. Will the firm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고용할 건가요? Yes, but not as many as last year. 그렇습니다만 not as many as last year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파트 2에서 선택지에 콤마, but, and so 뒤에는 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Yes, but, no, but 이런 거나 thanks, but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뒤에는 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but and so 중에는 뭐뭐 but 이 형태가 답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하고요. 이것도 보시면 yes, but 이렇게 나왔죠. 정답의 형태가 되는 거죠. 많이 되는 거예요. 뭐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많이 확률적으로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t as many as last year. 작년만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A 한번 잡아볼게요. A는 That's a firm offer. firm offer. firm이라고 하는 건 뭐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firm offer이니까 아주 좋은 오퍼다. 아주 뭐 확정적인 오퍼다. 이런 뉘앙스로 볼 수 있겠고요. 왜 질문해 보시면은 firm 그대로 나왔으니까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속어법으로 속어 또한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죠. 질문에 나온 firm은 회사라는 뜻이고 선택지에 나온 firm은 형용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한번 보겠습니다. C는 It's higher than ever. higher than ever. 질문에 higher, 선택지에 higher 나왔는데 higher than ever, 전례 없이 높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석상 속어 처리해 주시고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속어법으로 속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들? 이런 답도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답, not that I'm aware of 이런 건 괜찮으신가요? 이런 질문에서 질문 나오죠? Will the firm be hiring interns this summer? 이번 서머에 고용하나요? 그랬더니 not that I'm aware of 이런 것도 답으로 참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be aware of가 뭐뭐를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런 것도 답으로 가끔씩 등장할 수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고용하니 많이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의 뉘앙스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바꿔보세요. Number 23.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A. 이 what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cover이라는 동사가 토익에서 쓰일 때 어떻게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릴게요. cove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이냐면 보통 어떤 주제 등을 다루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A. 그러니까 what was covered, 무엇이 다뤄졌나요?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오늘 아침 워크숍에 어떠한 주제를 다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cover이 주제 등을 다루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파트 2뿐만 아니라 3, 4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잡아가겠습니다.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A. I'll lend you my notes. B.
It's expected to finish early. C. There's seating for about 25. 정답은 A 가셔야 되겠죠.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이것도 참 대표적인 우회적인 I'll 응답이죠. lend you my notes. 제 노트 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뭐 정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귀찮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 노트 빌려드릴 테니까 노트로 확인하세요.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우회적인 응답입니다. 무엇을 다뤘나요? 무엇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제 노트 보세요. 뭐 이런 뉘앙스로 나온 거죠. 아시겠죠? 이런 답변도 괜찮으신가요? 추가로 possible answer 하나 보자면은 이런 질문에서 What was covered at the workshop this morning? 무엇이 다뤄졌나요? 이렇게 나왔더니 A. I was with the client this morning. 제가 오늘 아침에 고객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제가 고객과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나온 거예요. 충분히 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한번 가볼게요. B. It's expected to finish early. Be expected to라고 하면은 뭐 to야가 예상되는이라는 표현이죠.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질문 자체가 when일 것 같죠. When will the workshop be finished? It's expected to finish early. 일찍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 한번 보시면 C는 There's seating for about 25. seating이라고 하는 건 좌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Seating for about 25 하는 25석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되려면 질문의 시작은 how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전달해 드립니다. 선택지에 이렇게 숫자가 답이 되려면 질문의 시작은 how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5 그러니까 한 좌석이 25개쯤 됩니다가 되려면은 how many로 묻겠죠. How many seats are there? How many people can attend the workshop there? 이렇게 얘기하면은 25가 될 수 있는 거고 how often은 빈도를 묻는 거죠. How often do you take a shower? Once a year. 뭐 이런 거 있죠. 1년에 한 번. 숫자 형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far 거리를 묻는 거죠. How far is it from here to 부산?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뭐 it's about 365 kilos.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로. 맞죠? 그다음에 how long 기간이죠.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나요? I've been working here for 3 years. 3년간 일해왔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건 당연히 돈 얘기죠. How much is this shirt? It's $25 아니면 25 euro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how soon 같은 시간 얼마나 빨리 이런 뉘앙스잖아요. How soon can you finish this project? Well, I think I'll be able to finish this project in 3 days.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3일 후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숫자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how는 물론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숫자로 답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선택지에 숫자가 있으면 이건 how겠지 이런 의심을 가져보는 것도 아주 긍정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25번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5번입니다. Number 25. Would you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A. or에 들어간 선택 의문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 의문문이 되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Would you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그러니까 concert hall이 있는데 앞에 앉을래, 뒤에 앉을래 이렇게 묻고 있는 뉘앙스 맞나요? 맞죠? Rather be seated. Would you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여기서 말하는 rather이라고 하는 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fer의 뉘앙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앉는 걸 선호하세요? 뒤에 앉는 걸 선호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답을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Would you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A. I'm looking forward to it. B. The musicians are visiting from Moscow. C. The sound's usually better in the back. 정답은 C 가셔야겠죠. Would you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The sound's usually better in the back. 왜? 뒤쪽에 앉으면 뒤쪽이 사운드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back of the concert hall을 선택한 거죠. 선택 의문문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의문문의 특징이 조금 있기는 한데 자 일단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Either is fine with me. 질문 자체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Would you 좋아요. rather be seated in the front or the back of the concert hall? 어디가 좋으세요? 물었더니 either is fine with me.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포인트로 한 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선택 의문문입니다. or이 들어간 선택 의문문에서 선택지에 either 둘 중 아무거나라는 뜻이죠. neither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고 both
뭐 둘 다 괜찮다. none. 둘 다 싫어요. whichever, whatever.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It doesn't matter to me. doesn't matter to me.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답이 되게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포인트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선택 의문문에서 yes, no 응답이 가능한가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yes, no 응답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여기 적어놨잖아. 적어놨어요. 맞죠?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yes, no 응답이 가능하려면 or 뒷부분이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선택의 부분은 선택지에 yes, no 응답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or 뒷부분이 완벽한 문장인가 아닌가만을 판단을 해서 소거를 하든지 살려두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Question. Are you ready to leave now? Or do you need some more time? 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do you need some more time?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뒷부분이 or do you need some more time? 완벽한 문장이에요. 맞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yes를 하건 no를 하건 뭐랑 대화를 하는 거냐면 앞부분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있죠? Are you ready to leave now? Or 이 부분 or 전까지 Are you ready to leave now? Yes, I'm ready to leave now. No, I need some more time.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이 완벽하다면 앞부분이랑 대화를 한다는 뉘앙스로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머지 선택지들 한번 소거해보고 가겠습니다. A 갑니다. I'm looking forward to it. Look forward to는 학수고대하다라는 표현인데 해석상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B 한번 볼게요. The musicians are visiting from Moscow. 모스크바에서 뮤지션들이 방문합니다도 해석상 소거하시는 것이 맞겠고 이거는 사실 콘서트랑 사실 연상되는 어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포인트를 살짝 전달해 드릴게요. 이 선택 의문문에서. 선택 의문문은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사 발음, 동일 발음 소거법이 뭐 보통 그런 것들이 들리면 소거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질문에 나오는 어휘랑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가 발음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면 소거하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선택 의문문은 동일 발음 소거법이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맞죠? 너 버스 타고 갈래? 택시 타고 갈래? 나 버스 타고 갈래. 너 그러면은 뭐 집에 있을 거냐? 아니면 사무실 갈 거냐? 나 집에 있을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거의 그대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유사 발음은 오답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8번으로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28번도 바꿔주세요. 갑니다. Number 28. Could you check these budget calculations for me? A. 한번 내가 볼게요. Could you 요청하는 거죠. Could you? Could you check these budget calculations for me? A. 그래서 뭔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뭘 확인해 달라고 하나요? Could you check these budget calculations for me? 예산 계산을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check these budget calculations for me? 답 찾아보세요. A. No, I haven't. B. All right, put them on my desk. C. The quarterly sales figures. 오케이. 정답은 B가 되겠죠. Could you check these budget calculations for me?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All right, put them on my desk. 좋습니다. 제 책상에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팁 전달해 드리자면 요청문이죠. Could you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죠. Would you 뭐 이런 것도 요청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요청을 들어주는 답변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토익에는 좀 착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해드려야죠. 이런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 선조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익만큼만 살아라.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A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할게요. A 갑니다. No, I haven't. No, I haven't. 자, could you라고 요청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래의 내용을 요청하는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no, I haven't라고 하는 완료의 느낌은 이미 과거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have you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Have you seen Tom today? No, I haven't. Have you been to Tokyo before? No, I haven't.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C 한번 가볼게요. The quarterly sales figures. Quarterly sales figures라고 하는 것은 분기 sales figures가 판매 수치거든요. 분기별 판매 수치라고 나왔습니다. 해석상 소거하시는데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budget이 보통 질문에 있고 선택지에 quarter이 나오면 아주 오답이 많이 되는 세트예요.
많이 되는 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세트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budget quarter. 왜냐하면 이게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혹은 뭐 왜 그 보통 기업들이 그 매출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매출을 발표를 하잖아요. 맞죠? 그런 뉘앙스로 사실 이거 두 개 연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만 뭐 학생들이라면 사실 뭐 크게 관심이 없다면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트로 budget 그 다음에 quarrel 이런 것들은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세트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29번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바꿔주셔야죠. 갑니다. Number 29. I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A. 한 번 더 갈게요. Didn't hear, 못 들었대요. I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그렇죠.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합병에 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merger이 합병이잖아요. 합병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정답 잡아볼까요? I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A. It hasn't been officially announced yet. B. That's wonderful news. C. In the administration office. 정답은 A 가셔야죠. I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합병에 관해서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It hasn't been officially announced yet. Hasn't been officially announced. Officially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토익 파트 2에서 100% 답이 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파트 2에서 100% 답이 되는 선택지 두 종류는 뭐냐면 무언가 확정나지 않은 느낌의 선택지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의 선택지는 100%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hasn't been officially announced yet.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가요? 확정나지 않은 뉘앙스가 되겠죠. 공식적으로 발표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보시면 질문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Didn't hear anything about the merger. 합병에 관해 못 들었다라고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거죠. 평서문은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답변 예측이 불가능하죠. 나 밥 먹었다? 그래. 나 학교 간다? 그래. 이게 평서문이거든요. 답변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답변은 좀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되묻기가 좀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을까요? 나 밥 먹었다? 그래 뭐 먹었어? 자연스럽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면접을 보고 왔어. 면접을 딱 보고 와가지고 딱 오더니 루겸아 죽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다 대고 친구한테 죽어라 이러진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서문은 되묻기가 선택지의 답으로 많이 등장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B 한번 소거해 보겠습니다. B는요? That's wonderful news. 아주 기가 막힌 뉴스예요.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못 들었다는데 뭐가 기가 막힌 뉴스야? 못 들은 게 기가 막힌 뉴스일 리는 없죠. C 한번 보겠습니다. C는 In the administration office. in이라고 하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의 시작은 where일 확률이 되게 높겠습니다. 맞죠? Where do you work? In the administration office. 여기서 일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예문도 있네요. 이 예문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The board will announce the new chairman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chairman이라고 하는 게 의자맨은 아니겠죠? 맞죠? chairma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의장이라고 해서 왜 보통 회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chairman이라고 하거든요. board가 이사진이죠. 이사진이 chairman을 발표할 거예요. 그랬더니 do you know who will be? 누가 될지 아세요?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 이런 거 답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파트 2 최종 문제죠. 갑니다. 바꿔보세요. Number 30. That speech was difficult to follow, wasn't it? A.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 follow라고 하는 동사를 알면은 꽤 쉽게 풀 수 있는데 That speech was difficult to follow, wasn't it? 그러니까 그 speech가 difficult to follow라고 묻고 있습니다. follow는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understand의 뜻이 있고요. wasn't it 이렇게 부가적으로 묻고 있는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 부가 부분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건 알고 계시죠. 부가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앞부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스피치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t speech was difficult to follow, wasn't it? 답 잡아보세요. A. It was quite technical. B. You'll be the first speaker. C. Okay, I'll follow you. 정답은
A 가셔야 되겠죠. That speech was difficult to follow, wasn't it? 와, 스피치가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죠. It was quite technical. 맞아요. 굉장히 technical 하더라고요. technical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알아듣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고요. B 한번 소거해 보겠습니다. B는 You'll be the first speaker. 당신이 first speaker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When will I give a speech? You'll be the first speaker. You will be the first. 당신이 첫 번째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C는요. Okay, I'll follow you. 제가 당신을 따라갈게요. 질문에 follow, 선택지에 follow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일 발음으로 소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0번까지 저랑 7문제 엑기스로 잘 풀어봤고요. 지금부터 파트 2를 리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효과적인 리뷰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틀린 문제들은 스크립트를 확인하기 전에 사운드를 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풀었는데 뭐 3번, 7번, 9번이 틀렸다. 그러면 3번을 3번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문만 3번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선택지까지 3번 들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3번 쭉 반복해서 들으시다가 이거는 그래도 3번 추가로 들으니까 의미가 잘 들어오네 우리말로. 그럼 내버려 두시고 7번을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내가 3번을 노력해도 의미가 잘 안 들어오네. 그럼 7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9번도 역시 내가 어려워서 틀렸구나 하면 9번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3번씩 들으면서 의미를 철저히 파악해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가 잘 안 바뀌는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까 적어놓은 번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우리말 표현을 보고 영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되게 좀 거부감이 있지만 암기만이 최고입니다. 특히나 파트 2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잘 들을 수 있는데 암기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표현이 있죠. Hi, how are you? 어때요? 알아들으시죠? 막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막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싶어 죽겠죠? 이게 우리가 외워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가시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샘플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from the supermarket? 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슈퍼마켓에서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3번 들었는데도 의미가 잘 안 들어오니까 적어놓고 이렇게 샘플을 딱 적어놓고 한글 해석본을 딱 적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열심히 외우셔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개가 쭉 생겨날 거고 이걸 열심히 외우시다가 다 외웠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딱 올려놓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뭐 좀 사다 드릴까요?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from the supermarket?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at the supermarket? 맞았네.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 가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왜? 요렇게 해놓고 제가 슈퍼마켓에서 뭐 좀 사다 드릴까 이거를 요렇게 하고 외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사다 드릴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from the supermarket? 맞긴 맞았는데 이렇게 해서 외웠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게 여러분들이 외웠다라고 해서 활용도가 있게 만들려면 적어도 MP3 속도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동할 때 반복적으로 오답 음원들을 듣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동할 때 음악을 많이 듣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걸 토익 음원으로 100% 채우라고 하는 건 제 욕심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히 채워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래서 뇌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듣는 거예요. 오늘 막 5분 토익 막 듣다가 갑자기 뇌가 야, 너 왜 토익 듣냐? 그럼 미안해 내려놓고 또 음악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확실히 토익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파트 2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랑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전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3는 기본적으로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두는 거죠. 문제와 보기를 잘 읽어두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을 때 의식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파트 3도 그렇고 파트 4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유형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이해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답이 초반에 나오겠구나. 이런 문제는 답이 중반이지. 이런 문제는 답이 당연히 후반에 나오겠고. 이런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 답을 끌고 오더라고. 이런 패턴들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생각해가면서 푸는 연습이 잘 되어 있어야 시험 치러 가서 문제를 읽을 때 단축할 수가 있는 건데 단 모든 보기를 다 읽어둘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가 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paraphrasing, 즉 재표현이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안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public transportation인데 여러분들 귀에는 bus, subway 이런 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보통은 선택지가 완벽한 명사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변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택지를 딱 보고 명사 형태구나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네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읽을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신유형이죠. 신유형. 화제의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이 전후의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she says 아니면 뭐 when he says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I couldn't agree 뭐 이런 거 I couldn't agree more 아니면 you can say that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 관용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화를 잘 아시는 분들, 회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 표현이 언제 쓰이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딱 보고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라는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후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을 하는 전후 문맥 파악이 돼야지 의미를 파악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LC가 어려워진다는 뜻은 뭐예요? 많이 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딱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표 연계 문제는 도표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거든요. 도표 파악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room type이 나와 있고 cost per night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는 첫 번째 질문을 읽는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질문을 잘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선택지에 있는 정보가 도표에 있는지 확인한다. 원래는 선택지를 읽는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선택지에 있는 정보가 도표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에 있는 정보가 이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선택지에 있는 정보가 도표에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room 타입에 상응하는 정보는 cost per night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귀에 돈을 들려주면서 답을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방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션이 좀 보이는 방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가진 예산이 240불이에요. 거기에 맞는 방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부분 주니어 스윗일 확률이 높겠죠. Regularly 오션이 보이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리스닝을 해보면 명확하게 이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표 연계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빈종이 있죠? 아까 파트 2 풀었던 빈종이 옆에 이렇게 48번부터 번호 보이는 대로 쭉 적어서 옆에 이렇게 줄 하나씩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줄에 여러분들 왜 들으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뭐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 저작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니까 들으면서 바로바로 표시를 해가는 거예요. A, 뭐 C, D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표시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다 들으시고 딱 4세트 풀어볼 거거든요. 신유형 위주로 4세트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저와 함께 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끼리 4세트 출발하고 오겠습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 saw a television advertisement for violin lessons at your shop, and I'd like to sign up. Excellent. Would you call yourself a beginner with the violin? Well, I played in my high school orchestra. Okay, you'll probably fit into our intermediate class then. Those classes start next week on Tuesday. Great. In the meantime, you can watch instructional videos on our website if you sign up for our weekly emails. Would you like to join? Oh, that sounds good. My email address is kathleen771@domo.net. All right, you're all signed up, and the first lesson will be next Tuesday at 5 p.m. See you then.
Number 47. What does the woman mean when she says, I played in my high school orchestra. Number 48. What will begin on Tuesday? Number 49. What is available on the store website?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That's all there is? Yes, that's it.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Number 56. What does the man ask about? Number 57.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Number 58. What does the man imply when he says, That's all there is?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ign. Hi, Barry. I'm just checking in. How's everything going up here? Are you finished cleaning the Romano construction offices yet? No, it'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I vacuumed the carpet, but there are a lot of stains, so I decided to shampoo it. But then I had to go down and get the steam cleaning machine and bring it up here. Well, before you start shampooing, could you come downstairs? I need some help moving a big table in one of the conference rooms. Sure, I'll be right down. This is a good time for me to take a break from these carpets anyway. Number 65.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Number 66. Look at the graphic. Where is the man currently working? Number 67. What are the speakers probably going to do next?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Hi, this is Bill Johnson in IT. I've been going off-site to the storage warehouse a lot these days, doing upgrades on the computers. The building superintendent has to sign me in for each visit, so I'm wondering, could I get a temporary access card for the warehouse so I can let myself in? Sure, I can help. Actually, our team here in accounting and payroll just took over managing the access control cards. I just need your employee ID number. It's 60137. All right, Bill. I'll print you an access badge request form in a moment. Then, anytime after noon today, you can pick it up from our department. We're the first department on the right side when you come in the main entrance of Waltham Hall and past the security desk. Your information will be in the system, and they'll take your photo. You'll be all set. Number 68. What is the man requesting? Number 69. What department does the woman work in? Number 70. Look at the graphic. Where does the woman direct the man to go?
자, 잘 풀어보셨죠? 제가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 데이빗, 48 데이빗, 49 B, 56 A, 57 C, 58 B, 65 C, 66 C, 67 A, 68 A, 69 B, 70 데이빗이 되겠습니다. 채점 잘 해놓으셨으면 그거 채점 해놓은 거 치워놓으세요. 그걸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 그래 딱 채점만 해놓으시고 몇 개 틀렸는지만 파악해놓으시고 치워놓으시고 저랑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47번부터 보겠습니다. 47번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할 때 뭘 의미하나요? 이렇게 나왔죠. I played in my high school orchestra. 제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좀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뭘 의미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D가 되겠죠. She's not a beginner. 뭐 전문용어로 초짜가 아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려운 건 없고요. B에 보시면 qualify to라 그러면 투이할 자격이 된다. 바이올린을 가르칠 자격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48번입니다. What will begin on Tuesday? Tuesday에 무슨 일이 시작될 것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질문에서 여러분들 이런 4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노리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노리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만든 for target이 시간, 장소, 숫자 이름이에요. 외우기 편하려면 그냥 시장 넘 이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넘이 number을 뜻하는 거예요. 이러한 타겟에 상응하는 게 질문에 있다면 그걸 동그라미를 쳐놓고 노리면 전후에 분명히 답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Tuesday를 노리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잡아갈 텐데 music class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어려운 건 없죠. special sale, 특별 할인 뭐 이런 것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49번입니다. What is available on the store website? available이라고 하는 게 이용 가능한이라는 표현이고요. 자, 웹사이트가 이 또한 4대 타겟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 넘 이름 중에 뭐에 들어가는 건가요? 웹사이트가. 이름 타겟이죠.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노리면 여러분들 귀에 웹사이트가 들리면서 전후에 분명히 답이 등장을 하긴 할 겁니다. 잘 노려보세요. 선택지가 이것도 보시면 명사 형태로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사운드가 그대로 들리면서 답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B, instructional videos. 그러니까 교육용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calendar of event는 이벤트가 나와 있는 캘린더가 되겠고요. 공짜 뮤직 다운로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잘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저와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들 정답을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풀었던 종이 있죠? 종이를 살짝 뒤집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펜 같은 걸 들어서 가볍게 체킹을 하면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부분에. 제가 화면에 여러분들께서 답이다 싶은 부분에 체킹을 할 때 저도 맞춰서 플래시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화면 보면서 갑니다. Questions 47 through 4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 saw a television advertisement for violin lessons at your shop, and I'd like to sign up. Excellent. Would you call yourself a beginner with the violin? Well, I played in my high school orchestra. Okay, you'll probably fit into our intermediate class then. Those classes start next week on Tuesday. Great. In the meantime, you can watch instructional videos on our website if you sign up for our weekly emails. Would you like to join? Oh, that sounds good. My email address is kathleen771@domo.net. All right, you're all signed up, and the first lesson will be next Tuesday at 5 p.m. See you then. 이렇게 마무리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 가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전후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뭐 연주해 본 적 이게 처음 연주해 보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때 연주 좀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Not a beginner이란 뜻이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잡혀온 거야. 그랬더니 이번이 폭행이 처음이신가요? 그랬더니 저 고등학교 때 껌 좀 씹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누구를 좀 때리고 했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등학교 때 연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not a beginner이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Tuesday 노렸으면은 이 Tuesday에 시작되는 클래스는 violin lesson이라는 걸 잡으셨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웹사이트 앞에 instructional video 이렇게 사운드가 그대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를 열어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Hi, I saw a television advertisement for violin lessons at your shop,
and I'd like to sign up. 제가 광고를 봤는데요. I'd like to sign up. 제가 sign up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And I'd like to sign up. Excellent. Would you call yourself a beginner with the violin? Would you call yourself with the beginner? violin 그러니까 would you call yourself a beginner with the violin? 바이올린의 비기너라고 스스로를 부르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Well, I played in my high school orchestra. 아니요. 제가 하이스쿨 오케스트라에서 연주 좀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녀는 not a beginner이 되는 거죠. 그렇죠? Well, I played in my high school orchestra. Okay, you'll probably fit into our intermediate class then. Those classes start next week on Tuesday. probably fit into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맞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버려서 당신은 intermediate class에 들어가겠네요. Then those classes start next week on Tuesday. Tuesday에 클래스가 시작한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뭐예요? Violin lesson이니까 music class 이렇게 잡아가시는 것이 맞겠고요. 계속 이어갑니다. Great. In the meantime, you can watch instructional videos on our website if you sign up for our weekly emails. 자,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you can watch instructional videos.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는데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On our website에서 꽝 잡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Great. In the meantime, you can watch instructional videos on our website if you sign up for our weekly emails. Would you like to join? 조인 하시겠습니까? Oh, that sounds good. My email address is kathleen771 at domo.net. All right, you're all signed up, and the first lesson will be next Tuesday at 5 p.m. See you then. That sounds good. 뭐 이런 거는 동의할 때 쓰는 표현인데 뒷부분은 사실 답의 단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미 답은 다 나와 버렸기 때문에 뒷부분은 뭐 들으면 좋긴 하겠지만 뒷부분을 못 들어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문제를 읽으면서 유형을 제대로 파악해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6, 57, 58번 같이 한번 볼게요. 56번입니다. What does a man ask about? 이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가끔씩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거니까 질문을 한번 잡아드리면 ask 뒤에 about이 나오면 뭐뭐에 관하여 묻다라는 표현이고요. ask to 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 ask for 이렇게 나오면 요청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묻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에 join 하는 것에 관해 묻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죠. about 문제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제로 답이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부를 잘 노려보시면 답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프로그램에 join 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B에 나와 있는 electronics가 전자제품이라고 하고요. 동의어는 appliance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찾고 갈게요. electronics, appliance 시작. electronics, applianc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7번입니다. 여자는 suggest man do. 여자는 남자한테 무엇을 할 것을 suggest 하나. 그러면 파트 3는 중요한 게 성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자 목소리를 노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한테 뭘 할 것을 제안하는 거니까 정답은 register on a website.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극단적인 팁일 수가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아까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질문에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를 노렸으면 됐다시피 이것도 웹사이트가 선택지에 있는데 만약에 이게 들린다면 그냥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envelope은 봉투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m plan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약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약정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데이터를 뭐 몇 기가 못 쓰는데 그걸 더 뭐 무제한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8번입니다.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뭐를 의미하나? imply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암시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문제를 풀 땐 그냥 의미하다로 보시면 돼요. 남자가 이렇게 말할 때 뭘 의미하나요? That's all there is? 그게 다인가요? 딱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말할 때 뭘 의미하나? 라고 나왔습니다. 정답은 He's surprised. 그는 깜놀했다. A process is so simple. process가 절차예요.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는 것에 깜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happy라고 하는 건 뭐 기쁘지 않다 이게 아니고요. 만족하지 못했다. unsatisfied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nfused by는 by 이하의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다, 혼란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He's worried that he's forgetting something. forget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깜빡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끔씩 학생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왜 이 lose랑 헷갈리더라고요. lose는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딱 타러 갔는데 차를 타려고 차 키를 봤더니 차 키가 없네? 근데 내가 차 키를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forget인가요? lose인가요? forget이죠. I forgot my key at home 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를 딱 찾는데 집에서 키를 갖고 나왔는데 I lost my ke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땐 키를 잃어버린 거죠. 아시겠죠? 두 개의 차이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펜 들어주시고 체킹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종이에 긁어가면서 푸시든지 좋습니다. 어쨌든 화면을 보면서 저랑 타이밍 한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That's all there is? Yes, that's it.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맞죠? 남자가 딱 놀라는 게 남자가 제가 이 프로그램에 조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웹사이트에서 사인업 하세요. 웹사이트에서 register sign up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그러면서 여자가 절차를 조금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That's all there is? 그게 다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무 간단한 절차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크립트 열어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Hello, I'm calling to get more information about Harploy's cell phone recycling program. 이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싶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조인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참 내가 진짜 풀기 어렵다. 못 듣겠다. 그러면 이렇게 푸세요. 그냥 프로그램 듣고라도 선택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못 듣겠으면 그렇게라도 풀어가세요. 마치 우리가 다가오는 시험을 어쨌든 하나로 더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I've heard a little about it,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Is it complicated? Don't worry.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자, I heard a little about it 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a little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little 앞에 어가 붙으면 약간의 긍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조금은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I heard little about it 이라고 해서 어를 빼버리면 거의 못 들은 게 되는 거예요. few도 마찬가지. a few라고 하면은 조금 있는, few는 거의 없는, 같은 수량이라도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뉘앙스가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But I'm not sure how it works. 여기서 work는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되는지의 뉘앙스가 되겠죠. work는 진짜 쓰임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궁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 it complicated? 복잡한가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People are always surprised by how easy it is to recycle electronics.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항상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You can enroll. You can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바로 정답이 되겠죠. You can enroll.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register과 enroll은 같은 단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단어도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sign up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같은 뜻이에요. enroll, register, sign up 해볼까요? 시작. enroll, register, sign up이 되겠습니다. enroll in the program by signing up on our website. sign up 그대로 나왔죠. 웹사이트가 그대로 나왔으니까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We will send you a prepaid self-addressed envelope.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자, 우리가 보낼 거래요. prepaid. 미리 돈이 지불된, 여러분들 prepaid 폰이라고 아세요? 돈 미리 내놓고 그 넣어놓은 금액만큼만 쓰는 걸 prepaid 폰이라고 하거든요. self-addressed envelope. self-address는 반송용 envelope 같은 봉투예요. 봉투에 얘네들 주소가 적혀 있는 거예요. Then just mail us your phone. 폰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That's all there is? 그게 다인가요, 진짜? That's all there is? Yes, that's it. 그게 다예요. 이러니까 남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간단하니까. 맞죠? After we receive your phone,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You can use it to pay your next cell phone bill or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죠. Money will be credited to your Harploy account. credit이라고 하는 게 돈이 전송되는 겁니다. 돈이 당신의 Harploy account 계정으로 전송될 거예요. 그거를 next phone bill을 낼 때 쓰거나 아니면 purchase products from our website, 우리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볼까요? Who most likely are the speakers? 스피커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파트 3나 4에서 남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여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스피커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리스너는 누구들인가? 이렇게 나오는 보통 직업을 묻는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은 답이 초반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를 잘 노려보시면 키워드를 잡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cleaning staff입니다. cleaning staff는 청소 직원이 되겠고요. 동의어가 janitor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carpet installer이라고 나왔는데 carpet을 install 한다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보통 바닥에 장판을 깔기 때문에 장판을 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장판 대신에 carpet을 깔거든요. 그러니까 까는 게 보통 보면 막 본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install이라는 동사와 일치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install이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픽을 보시오. 남자는 지금 currently working. 남자가 어디서 일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남자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픽 문제 푸는 거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먼저 읽고 선택지에 있는 정보가 그래픽에 있냐를 보는 건데 그래픽이 여기 1, 2, 3, 4층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Office Directory가 되겠죠. Office Directory라고 하는 건 이게 사무실 안내도거든요. 건물 안내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을 쭉 보면 HLT Company, Noble Incorporated, Romana Construction, Creighton and Son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사운드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답을 잡아가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자, 스피커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do next 문제라고 하는 건 답이 후반부에 등장할 확률이 되게 높은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후반부에 나오겠구나 보시고 선택지를 쭉 봤더니 move a table, 테이블을 옮길 것이다. 저건 되게 쉽겠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사운드가 들리지 않을까요? 테이블을 옮기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furniture를 옮기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확률적으로 그 확률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정보가 더 정확한 정보고 눈에 보이는 정보가 포괄적인 정보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 move furniture이 나올 확률은 높지만 이게 move a table이라고 나오면 테이블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ake a conference call, a conference call이라고 하는 게 화상 미팅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저랑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펜 들어주시고 긁으면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화면에 플래시 띄워드릴게요. 갑니다. Questions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ign. Hi, Barry. I'm just checking in. How's everything going up here? Are you finished cleaning the Romano construction offices yet? No, it'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I vacuumed the carpet, but there are a lot of stains, so I decided to shampoo it. But then I had to go down and get the steam cleaning machine and bring it up here. Well, before you start shampooing, could you come downstairs? I need some help moving a big table in one of the conference rooms. Sure, I'll be right down. This is a good time for me to take a break from these carpets anyway.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실 게 뭐냐면 이 66번이거든요. 여자가 finish cleaning up 끝냈어요. Romana construction yet?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서 꽝 잡아가셨다가는 답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 남자가 끝냈어. 끝내고 나 다음 층 하고 있어. 그러면 답이 Creighton and Sons인 4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It'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해서 답을 잡아가는 거예요. 아, 여전히 3층에 있구나.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3는 성별이 되게 중요하니까 성별을 잘 노려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Hi, Barry. I'm just checking in.
How's everything going up here? 지금 그냥 확인차 전화했는데요. Just checking in은 확인차 전화했어. 이런 뉘앙스가 되겠어. How's everything going up here?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 인사할 때 How are you 대신에 How's it going?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How's everything going up here? 여기 뭐 일 잘 되고 있어? Are you finished cleaning the Romano construction offices yet? 라마나 컨스트럭션 오피스 청소를 끝냈니?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힌트인데 65번은 이걸로 푸는 게 맞죠. cleaning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청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청소 끝냈니? 라고 물었더니 남자가 No, it'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그랬더니 로마나 컨스트럭션은 결과적으로 3층이고 taking longer than expected.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currently working을 3층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는 거죠. 맞죠? No, it's taking longer than expected. I vacuumed the carpet, but there are a lot of stains, so I decided to shampoo it. But then I had to go down and get the steam cleaning machine and bring it up here. 청소할 게 너무 많네요. 맞죠? carpet을 vacuum 청소를 했는데 너무 stain, 얼룩이 많아서 decided to shampoo it. 샴푸 칠하기로 했고요. But then I had to go down, 내려가서 steam cleaning machine을 가져와야 했고요. Bring it up here. 정말 청소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생각에는 거기 끝냈을 것 같은데 와 청소할 게 너무 많아 못 끝냈어. 야 우리 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Well, before you start shampooing, could you come downstairs? 여자분이 내려오라고 조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를 전달을 하겠습니다. I need some help moving a big table in one of the conference rooms.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Moving a big table in one of the conference room에. 그러면 스피커들이 할 거기 때문에 이때 답을 잡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남자가 동의하는 포인트에서 잡는 것도 정확한 타이밍으로 볼 수 있겠죠? I need some help moving a big table in one of the conference rooms. Sure, I'll be right down. This is a good time for me to take a break from these carpets anyway. This is good time for me too라고 하면은 to 이야기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좋다면 This is good time for me to go for a walk. 산책 가기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move a table 이 정답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세트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세트입니다. 자, 남자는 무엇을 request, 남자는 무엇을 요청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자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남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남자는 무엇을 request 하나? 정답은 access card입니다. 선택지를 보세요. access card, 그 다음에 temporary parking pass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선택지가 어떻게 나와 있는 건가요? 명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가 들릴 거라는 거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9번입니다. 어떠한 디파트먼트에 여자는 working, 여자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명은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변경되면 그 부서명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운드가 그대로 들릴 거니까 사운드를 한번 잘 노려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accounting and payroll, 회계와 payroll, 뭐 급여 부서인데 사운드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보시오. Where does a woman direct the man to go? 여자는 남자가 어디로 갈 것을 지시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을 지시하냐라고 하면은 Department 4가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도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쭉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도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Department들은 쭉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Department 4개 앞에 뭐가 나와 있나요? entrance가 나와 있고 front desk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외적인 정보들이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노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entrance를 가지고 entrance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그런 표현을 가지고 department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ight, left 같은 거 아니면 왜 right의 first department, left의 first department 뒤쪽에 있는 건 second department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최종 한번 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Questions 68 through 70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map. Hi, this is Bill Johnson in IT. I've been going off-site to the storage warehouse a lot these days, doing upgrades on the computers. The building superintendent has to sign me in for each visit, so I'm wondering, could I get a temporary access card for the warehouse so I can let myself in? Sure, I can help.
Actually, our team here in accounting and payroll just took over managing the access control cards. I just need your employee ID number. It's 60137. All right, Bill. I'll print you an access badge request form in a moment. Then, anytime after noon today, you can pick it up from our department. We're the first department on the right side when you come in the main entrance of Waltham Hall and past the security desk. Your information will be in the system and they'll take your photo. You'll be all set.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남자가 액세스 카드 얘기를 했고 여자분은 accounting and payroll 이런 사운드를 전달했기 때문에 질문을 잘 노려놓고 그렇게 포인트가 나오겠지 노렸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힌트를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 외적인 정보가 힌트가 된다라고 했고 main entrance에서 security desk를 지나서 first department on the right에서 department 4 이렇게 잡아가시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스크립트 열어놓고 한번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Hi, this is Bill Johnson in IT. I've been going off-site to the storage warehouse a lot these days, doing upgrades on the computers. 제가 doing upgrades on the computer,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going off-site라고 하는 거니까 현장에서 벗어났다, 즉 외근을 많이 했습니다. The building superintendent has to sign me in for each visit, so I'm wondering, superintendent라고 하는 건 관리자거든요. 관리자가 has to sign me in for each visit. 가까이 방문에 sign me in. 나를 들여보내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could I get a temporary access card for the warehouse? 바로 사운드가 들렸나요, 여러분들? Could I get a temporary access card? 꽝 잡아가시는 거예요. For the warehouse, so I can let myself in. 나 스스로를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So I can let myself in? Sure, I can help. Actually, our 자,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Actually 나왔죠? 사실은의 뉘앙스인데 이런 것도 답이 많이 돼요. In fact 이런 거. Actually, in fact 이런 것들 답이 참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에는 거의 정답. Actually나 in fact은 답을 부르는 단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Actually, our team here in accounting and payroll just took over managing the access control cards. I just need your employee ID number. 맞죠? Employee ID 넘버만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It's 60137. All right, Bill. I'll print you an access badge request form in a moment. 이 양식을 제가 복사해 드릴 텐데요. Then, anytime after noon today. afternoon today 언제든지 방문해 주셔야 될 것 Then, 같은데. anytime after noon today, you can pick it up from our department. We're the first department on the right side when you come in the main entrance of Waltham Hall and past the security desk. 맞죠? We are the first department on the right side when you come in the main entrance of Wharton Hall and past the security desk. 이걸 지나서 첫 번째 department라고 얘기를 하죠. We're the first department on the right side when you come in the main entrance of Waltham Hall and past the security desk. 꽝. Your information will be in the system and they'll take your photo. You'll be all set. You'll be all set. 당신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내용이 조금 많기는 했으나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 풀어가기는 괜찮았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리뷰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틀린 문제가 있는 세트는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확인하기 전에 사운드를 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쨌든 문제가 하나라도 틀리면 리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정답은 표시해 놨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 답을 한 번 더 찾아보는 느낌이죠. 아,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시는 거고, 추가로 2번 더 들을 때는 최초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내가 듣기에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문제 읽어놓을 때 이런 문제는 답이 어디 나오고 이렇게 유형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 파악해 놓은 걸 토대로 리스닝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도 리스닝은 답을 잡아가는 데 주력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추가 2번은 내가 얼마만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스크립트를 열어놨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열어놓고 각 문장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말로 이해가 되도록 파악을 하시고요. 너무 어려운 것들은 쉐도잉이라는 걸 하는 거죠. 쉐도잉은 음원을 딱 틀어놓고 내가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어렵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발음, 연음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이동할 때는 음원을 원음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요즘 좋은 어플들 되게 많거든요. 배속해서 듣고 다니시면 됩니다. 배속해서 듣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원음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천천히 들리거든요. 아시겠죠?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빠르게 듣다가 나중에 원음을 들으면 어때요? Do you want me to get you anything? 뭐 이렇게 들려요. 뻥이 어떻게 이렇게 들리겠어요?
어쨌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배속해서 듣고 다니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더 많은 걸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많이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꽤 긴 시간이었는데 그 긴 시간 여러분들께서 저랑 할애해 주셔서 학습을 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